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혹시 이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소식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테슬라 오너분들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차에 타자마자 폰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놓고 운전하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30분 정도 지나서 폰 집어들면 어떤가요? 완전 뜨거워서 손에 못 들 지경이죠. 배터리는 고작 4%밖에 안 찼고요. 심지어 화면에는 온도 경고 메시지까지 뜨면서 충전이 멈춰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 완전 직설적으로 파헤쳤거든요. 제목부터 강렬해요. 테슬라 무선 폰 천충전기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위시리스트라는 제목인데요. 진짜 테슬라 오너들이 몇 년 동안 속으로 삭혔던 불만을 한 방에 정리해준 느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테슬라는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배터리 기술을 바퀴 달린 차에 집어넣은 회사잖아요. 슈퍼차저 네트워크까지 깔아놓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작은 배터리, 그러니까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건 완전 형편없다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거대한 전기차는 완벽하게 충전하면서 작은 폰은 못 충전한다니. 최신 테슬라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루틴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차에 타요. 알칸타라라는 고급 펠트 재질로 된 패드에 폰을 올려놓아요. 그리고 운전을 시작하죠. 30분 정도 지나면 뭐가 되느냐? 폰을 집어드는 순간 완전 용암처럼 뜨거운 기기를 만지게 돼요. 화면에는 온도 경고라는 메시지가 떠 있고요. 충전은 멈춰버렸고 배터리는 고작 4% 정도만 올라가 있어요. 이게 대체 충전기인가요? 폰 히터인가요? 수년 동안요, 이 무선 폰 충전 패드는 충전기라기보다는 완전 폰 온열기 역할을 해왔어요. 효율성은 끝없이 떨어지고, 속도는 거북이처럼 느리고, 게다가 폰 배터리의 장기적인 건강에도 완전 해롭거든요. 그래서 충전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예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짜증나는 부분은 뭐냐면요. 단순히 형편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가 이미 이걸 고칠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한테 아직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열받는 포인트죠.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뜨거운 감자 현상이라고 할까요? 문제의 핵심은 테슬라가 사용하는 구형 치 표준에 있어요. 치라는 건 무선 충전 표준인데요. 애플의 맥세이프나 오픈 표준인 치처럼 자석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석이 없으면 폰의 구리 코일과 차량의 충전 코일이 완벽하게 정렬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전달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열로 바뀐다는 거죠. 물리학 시간에 배웠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코일이 정렬되지 않아서 생긴 비효율성, 거기에 공기 흐름도 전혀 없고요. 유리 루프를 통해 태양이 폰을 직접 내리쬐는 상황까지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열 폭주 레시피가 완성되는 거죠. 충전기는 계속해서 5W에서 15W의 에너지를 폰에 퍼붓는데 정작 기기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충전기가 아니라 완전 우주 히터로 변신해버리는 거죠. 아니, 진짜 겨울에 손 녹이기 좋을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해결책은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국에요. 우리는 테슬라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전 세계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아는 문제니까요. 테슬라도 당연히 알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시장 전용으로 출시된 모델 YL에서 테슬라는 완전히 재설계된 충전 모듈을 적용했거든요. 이 새로운 유닛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액티브 팬 쿨링 시스템이에요. 전용 통풍구가 있어서 폰의 뒷면과 옆면에 공기를 세차게 불어넣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기기가 충분히 시원하게 유지돼서 최대 50W의 충전 속도를 지속할 수 있게 됐어요. 50W요. 현재 충전 패드의 효과적인 속도보다 10배나 빠른 거예요. 10배라고요. 테슬라가 상하이에서 모델 YL을 위해 이걸 설계할 수 있었다면 나머지 라인업에 아직도 이 기능이 없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왜 중국 시장에만 주고 우리는 안 주는 건데요? 이게 뭐예요? 차별인가요? 하드웨어가 따라잡을 때까지 테슬라는 우리에게 더 나은 소프트웨어 컨트롤을 제공해야 해요. 열 관리를 위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오래된 차량들을 계속 괴롭힐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 헐리데이 업데이트에 나왔으면 하는 기능들.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꺼짐 스위치요. 아니, 진짜요. 말은 간단하고 거의 바보 같아 보이지만요. 여러분은 폰을 엄청 편리하게 배치된 충전 패드 위에 올려놓으면 폰 토스터를 끌 수가 없어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간단한 토글 버튼만 있어도 차에서 내릴 때 폰으로 뜨거운 감자 게임을 하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최소한 폰을 과열시키지 않고 놓아둘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생기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2022년에 이게 곧 나온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아직도 출시할 계획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로드맵에서 빠진 거예요. 2022년이면 벌써 3년 전인데 말이죠. 두 번째, 열 조절 기능이요. 차량은 실내 온도를 알고 있잖아요. 만약 실내가 화씨 80도, 그러니까 섭씨 약 27도라면 충전 패드를 최대 출력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속도를 늦추고 와트를 줄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패드를 비활성화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충전 상태 제한 기능이요. 우리가 차량 배터리 건강을 위해 80%로 충전을 제한하는 것처럼 폰도 똑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일부 폰들은 운영체제를 통해 이걸 허용하는데 배터리 보존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도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되면 폰의 배터리 충전 상태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에서 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폰의 최대 충전 한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바라는 건 테슬라가 차량 디스플레이에 폰 배터리 레벨을 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테슬레다는 이미 폰 배터리 잔량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화면에 보여주거나 폰이 낮은 충전 상태에 도달하면 알림으로 알려주면 좋겠다는 거죠. 완전 편리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하드웨어 위시리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미래를 내다보면요, 중국에서 나온 액티브 쿨링이랑 50와트 패드를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폰 배터리가 점점 더 밀도가 높아지고 충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니까 테슬라도 따라잡아야 해요. 그 말은 치이를 채택해야 한다는 거죠. 치이는 맥세이프의 오픈 버전으로 모든 기기와 호환되거든요. 그리고 초고속 무선 충전도 도입해야 하고요. 자석 정렬은 완벽한 코일 배치를 매번 보장해서 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줘요. 또 도로에서든 트랙에서든 오프로드에서든 폰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주죠. 서드파티 회사들은 이미 이런 모든 조건에서 작동하는 치이 패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간단한 USB 케이블만 필요하고요. 기존 패드보다 훨씬 빠르게 충전되고요. 자석을 추가하면 폰은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도 줄어들고 폰이 흔들리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게다가 에어팟 같은 작은 기기 충전도 훨씬 잘 지원하게 되는 거죠. 에어팟 충전하려고 패드 위에 올려놨는데 자꾸 미끄러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여기서 정말 웃긴 게 뭐냐면요. 테슬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을 자랑하는 회사예요. 심지어 차량을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거든요.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로봇 같은 미래 기술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왜 제대로 작동하는 폰 충전기 하나를 못 만드는 건가요? 하,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테슬라 오너들이 느끼는 이 답답함 완전 공감돼요. 수십만 원짜리 프리미엄 전기차를 샀는데 기본적인 폰 충전도 제대로 안 된다니요. 차라리 그냥 유선 충전기를 쓰는 게 나을 정도예요. 근데 무선 충전 패드가 거기 있으니까 안 쓸 수도 없고 쓰면 폰이 망가질까 봐 걱정되고 완전 딜레마죠. 중국에서 이미 해결책을 내놓았다는 게 더 화나는 거예요. 액티브 팬 쿨링 시스템 50와트 급속 충전.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럼 이제 글로벌 시장에도 빨리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는 항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차량을 개선한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말이죠. 2025년 홀리데이 업데이트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온다면 정말 최고일 것 같아요.
꺼짐 스위치 하나만 추가돼도 얼마나 편할까요? 폰을 그냥 놓아둘 수 있는 공간으로만 활용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충전은 안 하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요. 패드 위에 올려놓는 순간 무조건 충전이 시작되고, 그러면 열도 같이 시작되니까요. 열 조절 기능도 정말 필요해요. 여름철에 차를 주차해놨다가 다시 타면 실내 온도가 엄청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충전 패드가 풀파워로 돌아간다면 완전 재앙이죠. 차량이 실내 온도를 감지해서 충전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준다면 폰 배터리 건강에도 훨씬 좋을 거예요. 충전 상태 제한 기능은 장기적인 배터리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해요. 전문가들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8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수명 연장에 좋다고 하거든요. 테슬레다 차량도 그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왜 폰은 안 되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전혀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차, 양 디스플레이에 폰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는 건 정말 유용한 기능이 될 거예요. 운전 중에 폰을 꺼내서 확인할 필요 없이 화면 한쪽에 작게 표시만 해줘도 얼마나 편할까요? 폰 배터리가 부족할 때 알림도 받을 수 있고요. 완전 스마트한 기능이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퓨준 채택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자석으로 완벽하게 정렬되면 에너지 전달 효율이 극대화되고 그만큼 열 발생도 줄어들거든요. 게다가 폰이 고정되니까 코너를 돌 때나 급제동할 때도 폰이 안 미끄러져요. 서킷 주행할 때도 걱정 없고요. 50와트 충전 속도는 정말 혁명적이에요. 지금 5와트에서 15와트 수준이랑은 비교도 안 되죠. 짧은 시간 안에 폰을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는 건 실생활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슈퍼차저에서 15분 정도 차를 충전하는 동안 폰도 거의 완충되는 거죠. 서드파티 회사들이 이미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건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다는 증거예요. 간단한 USB 케이블로 연결하면 되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든다면 훨씬 더 완성도 높고 차량과 잘 통합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에어팟 같은 작은 기기, 충전이 잘 안 되는 것도 자석 정렬로 해결돼요. 지금은 에어팟을 패드 위에 올려놓으면 위치가 미묘하게 어긋나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석이 있으면 자동으로 정확한 위치에 붙으니까 이런 문제가 사라지는 거죠. 테슬라가 차량 무선 충전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해요. 로보택시가 자동으로 충전소에 가서 무선으로 충전받는 미래를 그리고 있으면서 정작 지금 당장 필요한 폰 충전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니요. 우선순위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테슬라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수많은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이나 새로운 차량 모델 개발 같은 큰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근데 폰 충전은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기능이잖아요. 작은 개선이지만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크거든요. 카란신 기자가 이렇게 상세하게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정리해 준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테슬라 오너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준 거니까요. 이 글이 테슬라 엔지니어링 팀에 전달돼서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면 정말 좋겠어요. 이론 머스크가 2022년에 꺼짐 스위치 기능이 곧 나온다고 말했다는 건 테슬라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3년. 이 지났는데 아직 안 나온 건 좀 실망스럽지만 언젠가는 나오겠죠. 테슬라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니까요. 조금 늦을 뿐이죠. 모델 YL에 적용된 액티브 쿨링 시스템을 다른 모델에도 적용하는 건 아마 하드웨어 리프레시 때 이루어질 거예요. 기존 차량에 레트로핏으로 장착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근데 소프트웨어 기능들은 업데이트로 충분히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 오너시라면 무선 충전 패드 때문에 고생하신 경험 있으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 공유해주세요. 아니면 이미 서드파티 제품으로 해결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제품 쓰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테슬라의 무선폰 충전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아이러브9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자동차 뉴스와 기술 정보를 계속 가져올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새로운 영상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